이 문재인 정부의 그 쇼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의 생계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이런 짓거리를 했습니다. 또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은 농민들이 아니고 우리 공산품을 완전히 경쟁력을 잃게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짓을 하고 오히려 자랑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의 정말 가증스러운 행태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북한에서 지금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지금 식량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북한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근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문재인이 유엔 무역개발회의에서 한국의 지위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격상되었으며 이는 국민의 피와 땀으로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무역과 금융기관들은 문재인의 이 보여주기식 쇼가 몰고 올 후폭풍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요즘 문재인과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리나라가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며 이는 1964년 유엔 무역개발회의 설립 이래 최초의 사례이며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대대적인 선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회원국들의 만장일치 합의에 의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하게 선진국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P4G 정상회의, G7 2년 연속 초청 등으로 국제무대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역할이 확대되었다 라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계 일선에서는 문재인의 이 같은 행위가 임기 말 정치쇼를 위해 국가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행위라고 비난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번 선진국 지위 변경은 국제사회가 우리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유엔에 지위 변경을 신청했고 우리나라와 무역 경쟁 관계에 있는 경쟁국들이 한국의 경쟁력 약화를 아주 기분 좋게 생각하면서 만장일치로 이를 승인해 이루어진 자해 행위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문재인이 지난 2019년 WTO에 이어 유엔에서도 한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스스로 내려놓음에 따라 이제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관세 특혜 대상에서 제외되며 농산물에 대한 고율 관세와 그리고 국내 농가 보조금 지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공산품 역시 선진국 일반 품목 적용을 받아 외국에서 받던 관세 혜택은 물론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 선진국 물품을 수입할 때 매겼던 고율 관세 부과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우리 농업은 물론 사회 전반에 장기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만들 전망인데요. 임기 말에 치적 홍보 한번 하자고 미국과 EU의 거센 압박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권들에서 10년 가까이 버텨왔던 국가지위 변경을 하며 나라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문재인 정권의 반역 행보의 끝은 도대체 어디까지일지 이제 가늠도 되지 않습니다. 와, 정말 가증스럽고 구역질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WTO 또 이 유엔에서의 선진국 지위 이거 하라고 압력 들어올 때 버텼죠, 우리나라가. 왜냐? 관세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일 경우에는 해외 판매해서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이 많이 있죠. 그리고 그 해당 품목을 우리가 수입을 할 때 우리는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그 고율 관세를 매길 여러 가지 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그런 고율 관세를 매길 품목들 그리고 그 관세 폭이 상당히 우리에게 있었죠.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수입한다든지 쌀을 수입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우리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영세농민들,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진국이 되면 농민들에게 지원을 못 해줍니다. 자, 전국에 있는 농민 여러분, 이제 지원 못 받습니다. 쇼하느라고, 이자가 쇼하느라고. 도대체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어요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자가 얻는 정치적 이익, 지지도 상승 효과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하자고 농민 여러분 이제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냥 할 수 있죠. 하면 됩니다. 그런데 농민 여러분들께 하면 안 되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내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내놔야 되느냐? 농산품 수입할 때 매겨왔던 그 관세, 그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우리 농민들 지원 안 해줄 수 없다. 그동안 수십 년을 해왔는데 지금 안 해주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농이 아니고 영세농이 위주이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 라고 우겨서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좋다. 니들 하는데 그 대신 관세 이거 없애. 라고 안 하겠습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하고 협상을 할 때.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공산품에서 관세를 매기겠죠? 이렇게 자기 쇼를 하자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자해 공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는, 야, 정말, 저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느낌인데, 지금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구역질이 올라오고, 정말 옆에 있으면은 주먹이라도 한 대 날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지도 0.1% 올리려고? 그럼 그 지지도가 영원히 갑니까? 저 같은 사람들 계속 이렇게 알려주죠. 이런 추악한 이 이면들이 이제는 점점 알려지게 되죠. 무슨 뭐 국민들을 진짜로 개돼지로 하는지 정말 이런 사항들을 농민 여러분들도 이 유튜브 방송 많이 보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변에 알리십시오. 농민들에게 주는 관세 혜택 이거 다 포기하는 거다. 자, 그러면은 이 카테고리가 어떻게 되냐?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이렇게 4개의 그룹이 있는데 A그룹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98개국, 그리고 B그룹은 선진 32개국입니다. 그리고 C그룹은 중남미 33개국, D그룹은 동구권 25개국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아시아 A그룹에 있다가 지금 이제 B그룹으로 옮겼는데 자, 그러면은 이 A그룹만 봐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는 거기 없나?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우리보다 높은 이스라엘, 그리고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 아직도 A그룹에 버티고 있어요. 왜냐? 이런 여러 가지 관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이자가 19년에 WTO, 거기서도 개도국주의 포기했죠. 그리고 이제 유엔에서도 포기했죠. 포기하면 이제 선진국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나라는 유엔 분담금 많이 내야 돼요. 지금보다. 선진국이니까 많이 내야죠. 그거야 뭐 국제 질서를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한다 치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 보조금 못 줍니다. 그런데 그걸 주려고 하면은 엄청난 희생을 내놔야 되겠죠.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 이게 반역이 아니고 뭡니까? 정말 심판해야 됩니다. 정말 추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민 위천한다던 김정은이 군량미를 풀어 인민을 구제하겠다고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선 직후에 별도의 조직을 창설해 주민들이 숨겨놓은 비상식량들을 강탈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 정말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이 김정은의 특별 지시로 이른바 6.17 상무로 명명된 조직을 창설했으며 전국 각지에서의 식량 관련한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갔다고 데일리 NK가 보도했습니다. 이 조직은 당 중앙위 제8기 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창설되었는데요. 전국 각지의 시, 도, 군 단위에 설치되었고 당위원회와 사회안전부, 법무부, 여명 간부들이 조직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조직의 임무는 숨겨진 식량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들은 뇌물이나 학연, 자금 등을 이용해 돈주들이 대량으로 식량을 숨겨놓은 것을 찾고 식량 상인들이 은폐한 식량을 찾아내어 갈취하는 특명을 받고 전국에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6.17 상무를 편성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극심한 식량 난에도 식량을 숨겨두고 가격을 폭등시키는 세력을 단속해 인민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군량미가 바닥나 식량 위기가 조성되자 주민을 갈취해서 식량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6.17 상무에 단속된 주민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지시했는데요. 이는 식량을 감춰두었다가 걸리면 그 양에 따라 공개 처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북한 주민들이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아니, 식량을 다 나눠주겠다라고 하고는 지금 식량을 팔고 있죠. 지금 소매 가격이 한 6,000원 되는데 우리는 4,000원에 팔아. 그래서 우리 거 다 사. 그리고 다른 놈들 또 팔까봐 지금 식량을 째놓은 자들 다 찾아와. 그리고 다 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뺐는데 뭐 사회안전원, 뭐 당위원회 이런 것들이야 원래 하는 거니까 하는데 여명 간부까지 집어넣습니다. 여명이 누굽니까? 여성동맹 아니겠습니까? 아줌마들이죠. 그 말은 아줌마들은 누구 집에 누구 집에 식량 얼마나 쌓아놨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6.25 때 들어와가지고 빨간 완장 채워준 것처럼 지금 동네에 있는 여명 회원 중에서 간부들에게 완장을 채워주고 찾아와 라고 하는 겁니다. 뭐 찾아오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혜택이 인센티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짓거리들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식량을 분명히 국가에서 향후 5년간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해놓고 그렇지만
돈 내, 사라. 지네들은 아주 싼 가격에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식량을 군량미를 파는데 이미 폭등한 가격보다 좀 싸게. 그러니까 우리 싸게 파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식량을 확보할 때의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그런데 그것마저도 지금 창고 열어보니까 일선에 있던 자들이 다 팔아먹고 삥땅 치고 빼먹고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끌고 와 해서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단속해서 끌고 오는데 그런데 자 끌고 오는데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놈 총살이야.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국민들을 이잡듯이 잡는 상황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거 할 때 식량난 장기화에 대비해라 라고 했죠. 그러면 인민들이 식량난 장기화에 대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식량을 좀 비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마다. 그런데 그 비축한 거 있는 놈들 다 잡아와. 그리고 비축한 거 다 뺏어와. 정말 황당한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아직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 참 희한하죠. 구심점이 없다는 건데 근데 구심점이 뭐 언젠가는 생기겠죠. 그 구심점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런 것들은 역사가 다 증명해주고 있는데 이런 데서 생긴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김정은이 최근 숙청된 일부 고위급 간부들에 대한 처형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리병철과 박정천 숙청이 유력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처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지난달 29일 정치국 확대 회의를 긴급 소집하고 숙청 대상자들에 대한 당적, 법적 처벌을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이 처형될 가능성이 있다고 뉴스원이 7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2012년 7월 모든 직무에서 해임된 후에 사라진 리영호 총참모장의 사례 때도 당적, 법적 처벌이 언급되었다면서 이번에 숙청된 인물들이 당직 박탈은 물론 법적 처벌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리영호는 김일성과 함께 빨치산 활동을 하며 김일성의 주치의와 만경대 혁명학원장까지 지낸 최고의 엘리트 계층인 김봉수의 아들로 김정은과 함께 김정일의 웅부차를 함께 호위했던 군부 실세 핵심이었지만 장성택, 최룡해 등 반대파와의 권력투쟁에 밀려 2012년 7월 전격 해임되었고 이후 총격전까지 발생하며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당적, 법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내용은 리영호의 숙청 때 언급됐던 용어다 라며 최고 수위의 처벌을 표현할 때 이 같은 용어를 사용한 전례가 있다 라며 경제난, 식량난 등 어려움을 당 간부들에게 책임을 씌워 대대적인 당 간부 숙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군부 실세의 리영호 때는 최룡해 당시 총정치국장의 지시를 받은 조경철 당시 보위사령관의 부대가 리영호의 자택을 급습했고 호위부대와 총격전을 벌여 리영호를 연행했다는 소문이 돈 바 있었는데요. 당시 리영호보다 더 막강한 군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던 리병철과 박정천이 과연 리영호 때처럼 무기력하게 당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원수, 현역에 있으면서 또 자기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원수를 단 그것도 두 명이 동시에 진급한 엄청난 군부 실세였던 리병철과 박정천 동시에 이번에 지금 날아간 것으로 보이는데 처형할 수도 있다. 왜냐? 리영호 때 당적,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라고 하고는 처형했으니까 지금도 처형할 수 있다. 리영호 때 이제 최룡해가 갑자기 완전 급상승했죠. 완전 라이징 스타였는데 최룡해가 뭐 군인도 아닌데 그냥 군 총참모장이 총정치국장이 되었고 그렇게 해서 최룡해가 조경철 호위사령관에게 해서 잡아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차수급 정도 되면 그 차수의 관사를 지키는 경비부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경비부대들하고 조경철 부대하고 총격전이 벌어지고 그 총격전 끝에 리영호가 체포되었고 그 리영호는 그로부터는 사라졌어요. 당연히 처참하게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누구도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자 그러면은 리영호는 혼자 했는데 이번에는 박정천 총참모장 그리고 군부 핵심 세력인 리병철 이렇게가 두 명이 동시에 날아가는데 근데 그 둘이를 지지하는 세력은 전혀 없나? 그리고 그 둘이 이번에 날아가게 된 계기는 쌀을 수입하다가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럼 쌀은 왜 수입하냐? 군부대 지금 이잡듯이 뒤지는데 창고 빈 거 채워 넣으려고 그래서 일선 부대원들, 부대장들 처벌받는 거 면회 방지하기 위해서 쌀을 남포를 통해서 들여봤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지금 저 원수들을 마샬들을 처형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휘하에 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령들, 젊은 장령들, 소장이나 또 중장이나 소장이 이제 우리로 치면 원스타 준장이죠. 그리고 여기 중장은 우리로 치면 소장입니다. 투스타. 또는 상장들, 사단장, 군단장들이 과연 전부 흔쾌히 승낙할까? 그리고 사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때려잡고 있고 집에 있었던 쌀까지 뺏어가고 그 쌀도 많이 있네. 너 나와. 머리끄댕이 붙잡고 나와서 처형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게 북한이 그냥 유야무야 그래도 넘어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구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심점이 과연 언제 어디에서 튀어나올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그런 구심점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퍼져서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북한 2,500만 인민들 빨리 이런 압제 속에서 벗어나길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자 그리고 이자를 에워싸고 있는 이 북한의 핵심 권력층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행적으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부터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첫 번째 소식에서 알려드렸던 저 추악한 쇼 한번 하기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천만 농민들을 못 들이는 못 살게 만드는 이런 추악함 천만 농민들에게 욕먹기 싫어. 그러면은 천만 농민들은 내가 판단할 때 나는 문이죠. 얘들은 뭐 잘 모르는 무지렁이들이니까 다른 데서 관세 때려버리면 얘들이 뭐 아냐. 자 일단 지원금 줘. 내 돈이냐 줘. 그렇지만 다른 데서 관세 우리가 희생하고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홍보하자 라고 하는 이런 추악한 이면들 호남에 사시는 농민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피해를 입게 됩니다. 괜찮습니까?